아메리칸 드림을 조차 태평양을 건넜던 세대. 낯선 땅에서 땀과 눈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들을 키워냈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분들이 쌓아 올린 삶의 마지막 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깊은 울림을 준다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지지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한편에서 40년 넘게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자동차를 고치며 살아온 한 교포 신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임경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28, 젊은 나이에 이민을 떠나 그는 오직 성실함 하나로 두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아늑한 집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그의 꿈은 은퇴 후 따뜻한 플로리다에서 아내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여생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꿈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9월,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병원은 아내의 목숨을 살렸지만 그 대가로 날아온 청구서는 평생의 노력이 담긴 집 한 채를 고스란히 바쳐야 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물론 유료보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덕터블이라 불리는 본인 부담금 상한액, 진료마다 내야 하는 코페이, 그리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수많은 비급여 항목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실제 그가 부담해야 할 돈은 $30,000를 훌쩍 넘었습니다. 아내는 건강을 되찾았지만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어요. 아프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 그런 나라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41년 만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 수십 년을 살아온 이민 1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뼈저리게 느꼈을 법한 차가운 현실의 단면입니다. 한때 기회의 땅이었던 미국에서 그들의 노후는 더 이상 꿈이 아닌 버티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의료비 걱정, 다 커버린 자녀들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 텅 빈 집을 채우는 깊은 외로움,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 이민 1세대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진짜 이유. 그 중심에는 단순한 향수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만드는 미국의 구조적인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실의 직면에 귀국을 결심한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뷰티 서플라이 매장을 운영해온 66세의 한 여성 교포, 배우니 씨의 이야기입니다. 1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 없이 홀로 지내온 그녀는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있었지만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이 늘 부담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허리 통증이 극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MRI 촬영을 포함한 몇 가지 검사와 처방을 받았을 뿐인데 $2,000에 가까운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보험 처리가 일부 되긴 했지만 하필이면 그녀가 방문한 병원이 보험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아웃 오브 네트워크 병원으로 분류되면서 예상치 못한 본인 부담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그때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프면 제대로 치료받을 엄두도 못 내는 이 나라에서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그해 봄, 그녀는 서울 송파에 사는 언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잠시 머물 생각이었지만 한국의 현실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보건소의 친절한 진료, 저렴한 비용의 건강검진,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싼 병원비의 그녀는 한국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등록하자 병원비 부담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병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마음의 평안함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요. 두 번째는 40년 넘게 택배기사로 일해온 70세 한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굳은 일도 마다치 않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낸 것이 평생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급격히 떨어진 체력과 함께 찾아온 것은 깊은 고립감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다른 주에 살고 있었고 아내와 사별한 그의 곁에는 차가운 TV 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워하는 사람 사이에 정이 사라진 시린 외로움이었습니다. 작은 통증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예약은 복잡했고 보험 규정은 까다로웠으며 응급실은 상상만으로도 공포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한 달간 한국에 머물게 된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동네 노인복지센터와 보건소에서 만난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상담도, 혈압관리도, 소규모 운동 프로그램도 모두 무료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한국은 내 나이를 불편해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더 챙겨주고 말을 걸어줬습니다. 그는 곧바로 귀국을 결심했고 지금은 경기도 의정부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살며 하루 2번 동네를 산책하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 뒤에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5가지 만족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아파도 두렵지 않을 권리, 바로 의료비 부담의 혁신적인 감소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으로 진료, 검사, 약값이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응급 상황에서도 돈 걱정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둘째, 뛰어난 의료 접근성입니다. 집 앞 동네 의원부터 보건소, 첨단시설의 종합병원까지 선택지가 다양하며 예약과 진료 대기 시간 또한 예측 가능합니다. 셋째,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같은 언어와 문화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온전히 설명하고 이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특히 노년층에게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사가 다음에도 불편하시면 언제든 오세요 라고 말했을 때 마치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았던 미국 병원과는 다른 분위기에 울컥했다는 한 교포의 고백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넷째, 촘촘하게 짜인 노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복지센터, 건강 프로그램, 무료 교육, 사회참여 기회는 고립된 미국 생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가장 중요한 소속감입니다. 미국에서 그들은 언제나 코리안 아메리칸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름이지만 때로는 주류 사회에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게 하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성실하게 일했지만 정치와 제도의 중심에서는 늘 주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병원 접수 창구에서 박영애님하고 자신의 이름 석자가 불리는 순간 그들은 비로소 온전한 사회의 일원이자 돌봄의 대상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물론 한국에서의 삶이 모두 장밋빛인 것은 아닙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만만치 않은 주거비용, 정착 초기에 겪는 문화적 차이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한국은 적어도 살 수 있는 나라, 아플 때 병원을 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귀국은 감정적인 향수가 아닌 냉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선택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귀국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5가지 핵심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의료 시스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아플수록
중증 질환일수록 본인 부담률이 현격히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암이나 희귀 질환의 경우 병원비의 5%만 부담하는 산정특례 제도, 연간 본인 부담 병원비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 등은 환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귀국을 고려한다면 귀국 후 6개월의 체류 요건을 충족하여 건강보험 지역 가입 자격을 얻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공백기를 대비할 민간 보험 상품을 미리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주거 안정성과 생활비입니다. 미국에서는 자가를 보유해도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와 보험료, 관리비가 큰 부담이지만 한국은 전세나 보증부 월세, 공공임대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외곽이나 지방도시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안정된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부동산은 매각하거나 장기 임대로 전환하여 한국 내 주거자금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복지체계와 소속감의 활용입니다. 한국의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치매안심센터 등 촘촘한 공공복지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귀국 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신청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정서적 연결망의 재건입니다. 물리적 거리보다 무서운 것이 심리적 거리입니다. 한국에 돌아와 기존의 인맥을 회복하는 동시에 복지관이나 교회, 동호회 등 지역사회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다섯째, 행정, 재정, 법적 준비입니다. 귀국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세금, 건강보험,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미국 내 자산과 소득을 어떻게 신고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피할 것인지 세무사와 상담하고 해외 계좌 신고 의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때 꿈의 상징이었던 미국을 등지고 다시 돌아오는 여정.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의하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고향은 단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을 인간답게 보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플 때 두렵지 않고 외로울 때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이웃이 있으며 병원 문턱이 높지 않은 하루. 그것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닌 인간다운 삶의 기본권입니다. 노년의 삶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회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안전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귀국을 고민하고 있다면 막연한 추억보다는 구체적인 제도를, 감정보다는 냉철한 수치를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마지막 여행이 아니라 존엄한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이 굳건히 발딛고 설 수 있는 현실의 땅 위에서 비로소 가능해집니다.